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다른 한쪽은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말이 많아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고 말이 줄어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정년 퇴직 후 그분의 말씀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만 나가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고 자녀들에게 조언을 쏟아내시고 손주들에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 외로워졌고 외로울수록 더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 한 분은 퇴직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에 나와서도 주로 듣기만 하셨고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습니다. 혹시 우울하신가? 건강이 안 좋으신가?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살아 있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불안의 증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존재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었고 가정에서의 위치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손주들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안이 말로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나도 한때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조언을 쏟아내는 것은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자랑을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달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로 존재감을 증명하려 할수록 존재감은 더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점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느낄 때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추억을 곱씹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 삶의 뿌리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갇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랬어.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과거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모임 때마다 625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은 중요한 역사이고 그분의 경험도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수십 번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청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당신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그 얘기 전에도 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서운한가요? 화가 나나요? 아니면 부끄러운가요? 세 번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 내가 한 일이 제대로 인정받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자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말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못 먹어봤는데 요즘 애들은 편하게 산다니까. 이런 말들 뒤에는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내가 한 일을 좀 알아달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정은 요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제가 80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책 읽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책이란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응, 재밌어 라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제 지식이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역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면 손주는 지루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언도 하고 싶고 경험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했고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건강 걱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두 문장으로요. 그러면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떠들 때보다 그 짧은 한마디를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침묵이 길수록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인가? 제가 실천한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3번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3번의 호흡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진짜 듣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듣는 척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이야기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내 경험과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내가 할 말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짧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도 그 나이에 큰 병을 앓았는데 말이야.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을, 슬픔을, 분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은 후에 저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무섭겠구먼.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저와의 대화가 가장 위로가 되었다고요. 제가 긴 조언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그분의 두려움을 인정해준 것이 힘이 되었다고요. 세 번째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묵을 어색하게 여깁니다. 대화 중에 말이 끊기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침묵을 메웁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상대의 말을 소화할 시간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쳤다고 울 때, 긴 위로의 말보다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친구가 배우자를 잃고 슬퍼할 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그냥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진짜 소통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말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나 미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나 미래의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과거를 꺼낼 필요가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걷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말을 쏟아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나?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인정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항상 같습니다. 조용히, 의미 있게. 이 짧은 의식이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되 짧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챙겨주는 것,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도 길게 늘어놓으면 부담이 됩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길게 말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그 한마디가 긴 연설보다 큽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을 하십시오. 대답 대신해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대답 대신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은 상대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제 손녀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 분야가 유망하다더라.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손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제 조언보다 훨씬 좋은 답을요. 8번째로, 말의 질을 높이십시오. 양이 아니라요. 말이 적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잡담, 험담, 자랑, 불평을 줄이십시오. 대신 진심이 담긴 말, 위로가 되는 말, 지혜가 담긴 말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마디의 잡담보다 한마디의 진심이 더 값집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잘했어, 괜찮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입니다. 이 짧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9번째로, 글로 남기십시오. 말 대신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글로 쓰십시오. 일기에, 편지에, 메모에. 글은 말과 다릅니다. 글을 쓸 때는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에 담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상 만났을 때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편지에 다 썼으니까요. 그리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합니다. 만약 제가 그 말들을 직접 했다면 아마 듣기 싫어했을 겁니다. 글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침묵 속에서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가장 깊은 관계는 말이 없어도 편한 관계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 있을 때 계속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관계가 얕은 것입니다. 진짜 깊은 관계에서는 침묵이 편안합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아내와 저녁에 자주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걷습니다. 손만 잡고 걷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행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침묵입니다. 자녀들,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을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0세가 넘은 지금도 때때로 실수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압니다. 그 욕구를 따라가는 순간, 저는 외로워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것을요. 반대로 침묵을 지킬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며 불안하게 살 것인가, 말을 줄이며 평온하게 살 것인가. 저는 제 친구들을, 동료들을, 후배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봤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고독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왜 참아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미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대가 되었을 때 한 젊은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생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교수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 교수는 나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와의 만남이 인생을 바꿨다고요. 제가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을 잃고, 역할을 잃고, 때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평온, 깊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말이 많은 노년은 시끄럽지만 공허합니다. 말이 적은 노년은 조용하지만 충만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손주들은 금방 지루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들이 오면 저는 그냥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차를 마십니다. 손주들은 제 옆에서 놉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 그렇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손주는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노년의 행복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에게 전화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지내니? 라고 물었을 때 자녀가 네 라고 대답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요즘 뭐하니? 밥은 잘 챙겨 먹니? 건강은 괜찮니? 라고 계속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 잘 지내면 됐어. 할 일 있으면 전화해라고 말하고 끊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더 물어보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며칠 후 자녀가 먼저 전화할 겁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관계를 만듭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존재하고, 들어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평소보다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인가? 그리고 저녁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나? 아마 놀라실 겁니다. 말이 적었는데도 아니 말이 적었기 때문에 하루가 더 평온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 말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될까? 조용했지만 의미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될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노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말이 많은 불안한 노년을 살 것인가? 말이 적은 평온한 노년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음번에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내가 조용하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믿으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기억합니다. 조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침묵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나이까지 이렇게 평온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요. 말을 줄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면의 평화, 깊은 관계, 진정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능력을요. 여러분도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수만 명을 관찰하며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살아보며 확인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이 많은 불안한 노년입니까? 침묵이 깊은 평온한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